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67강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법의 기본 제2권은 크몽에서 전자책 형태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배상 책임자입니다. 배상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사무의 기속 주체로서 배상 책임자가 되는 경우와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의 기속 주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배상에 대한 규정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이 있는데 배상의 주체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단체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사무가 누구에게 기속되는지에 따라서 배상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무가 국가 사무라고 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고 그러한 사무가 자치 사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사무의 기속 주체로서 배상 책임자가 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르면 사무의 귀속 주체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무의 귀속 주체나 비용 부담자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배상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자에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넓혀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서 비용이라는 건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합니다. 판례 1번입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 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이라는 건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의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이 됩니다. 연관된 판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판례 2번. 트랙터가 서울특별시 내의 일반 국도를 주행하던 중 육교에 충돌하여 그 육교 상판이 붕괴되어 육교 밑을 통과해 오던 버스 운전사가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은 육교 관리 사무의 기속 주체로서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육교 관리의 비용 부담자로서 각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판례 3번.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한 후 관리 권한을 충남지방경찰청에게 위임하였고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 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판례 3번.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권한을 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이 소속된 대전광역시이고 신호기를 관리하는 충남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대한민국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이임 사무라는 건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자체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를 말합니다. 기관 위임 사무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임을 한 기관이 사무 기속 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용산구청장에게 도로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위임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용산구 소속 공무원이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사무의 귀속 주체인 서울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판례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 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손해를 가한 경우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이고,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른 책임도 보겠습니다. 기관이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건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판례 5번.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관 위임된 국가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 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입니다. 헌법 제29조 1항 단서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에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 등이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것 이외에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피해자는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선택에 따라서 가해 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개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관련해서 판례는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경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이 부정이 됩니다.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것이고 중과실은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것인데, 중과실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다른 말로는 뚜렷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를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위법행위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에 있어서 기관 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기속되지 않고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서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구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상권이라는 건 손해배상 책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채무자 A가 있고 채권자 B가 있는데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서 1,000만 원을 빌린 경우입니다. 이때 C가 연대 보증을 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권자 A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채권자 B는 연대 보증인인 C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변제를 요구했고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C는 채권자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C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권자 B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긴 하지만 원래 이 빚을 진 사람은 채무자 A입니다. 그래서 A는 연대 보증인 C는 채무자 A의 빚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채무자 A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구상권의 개념입니다. 이어서 경과실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과실은 직무수행상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흠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과실인 경우에도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보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판례 6번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판례 7번을 볼 텐데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 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직무 수행상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기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본질에 있어서 기관 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기속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입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29조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보상하는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면서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 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해서 국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제도의 취지는 나름 공감할 수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다른 법령의 보상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못 받게 하는 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액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국가배상액보다 적은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례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전투 경찰 순경은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중배상이 금지가 됩니다. 판례 8번 전투경찰 순경은 경찰청 산하의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첩 작전의 수행 및 치안 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경찰 공무원에 해당해서 이중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중배상 금지와 관련된 두 번째 요소는 전투, 훈련 및 직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전투 훈련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판례 9번의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 경찰 공무원이 낙석 사고 현장 주변 교통 정리를 위하여 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판례 9번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 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와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군입대호 경비교도로 임용된 사람은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10번 공익근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력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 예비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 11번 현역봉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 교육을 마치고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입니다.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판례 12번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보상금,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판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다르게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불법 행위자의 구상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중배상 금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공동불법 행위자인 경우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군인이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난 뒤에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군인 A와 일반 국민 B가 공동으로 가해 행위를 해서 군인 C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이런 공동 불법 행위인 경우에는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 국민 B가 군인 C에 대해서 손해를 전부 배상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 불법 행위자 사이에서 본인의 책임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을 손해배상하게 되면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일반 국민 B는 군인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가능할 텐데 국가배상 관련해서 공동행위 불법 행위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약간 다릅니다. 대법원은 판례인 판례 13번을 보면 공동불법 행위자 등이 부진적 연대 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 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에 대하여 그 손해 중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해서는 그 귀책 부분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례 입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된 부분을 일반 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 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 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 국민을 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 원칙에 위배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및 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는 배상의 범위와 소멸시효입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 등에 대한 배상 금액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기준이란 건 말 그대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에 구애되지는 않습니다. 판례 15번 구국가배상법 손해배상의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에 구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입니다. 국가배상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때 안날이라는 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해진 것이다라는 사실까지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판례 16번 국가배상법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심의회라는 건 국가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관청입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쳐야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례는 배상심의회 결정에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17번 배상심의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전치 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배상심의의 결정을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법적인 성질을 보겠습니다. 흑설은 다수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공법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당해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상에는 사무기속 주체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번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배상법상의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이임이 있을 때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기관이임 사무에 있어서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기속 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5번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6번 직무 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집니다. 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 경찰 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에 따른 면책조항은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일반 직무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을 거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9번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 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한정액서를 취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 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기준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이 이 기준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 배상 청구권의 시효와 관련하여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가해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1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